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승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도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함수, 변수, 매개 변수라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만듭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러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화면만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함수, 변수, 매개 변수에 대한 이해부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이 함수입니다. 특징은 단어와 뒤쪽으로 괄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것들이 변수입니다. 뒤쪽에 괄호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하늘색 박스로 표시된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들을 이해하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아시나요? 근의 공식은 이렇게 생긴 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학교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 근의 공식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수식인지 기억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은 미지수인 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즉 제곱 형태를 가지는 방정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단순한 방법으로는 그 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 수학자들이 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근의 공식을 기억만 한다면 어떤 2차 방정식에서도 그 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쉽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직관적이지 않은 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두 번도 쓰지 않을 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계산기 혹은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기억하기 좋게 근의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괄호는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함수는 기능입니다. 괄호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변수와 구분이 됩니다. 즉, 이렇게 괄호가 없어지면 이것은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네요. 변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고 늘 항상 같은 정보를 가집니다. 숫자 1, 2, 3처럼 말이죠. 변하는 값,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두는 거지요. 우리는 그 공간에 필요한 값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내용인 값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인 1, 2, 3은 숫자형 상수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이런 숫자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을 A라고 지어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1이라든가 2라든가 하는 숫자를 넣어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A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는 정보입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다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만든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바로 A, B, C라는 주어진 문제의 2차 방정식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죠.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공식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값들을 괄호 안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쉼표로 구분해 놓겠습니다. 이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매개 변수는 근해 공식이라는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력해 줘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처음 봤던 프로그래밍 예제와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함수는 문자로 함수명이 있고 괄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넣네요. 그 정보는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해 공식 괄호 열고 A, B, C 괄호 닫고.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는 이름의 함수만 안다면 더 이상 수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의 의미만 기억하면 됩니다. 멋지지 않나요? 선배 과학자들이 이러한 편리를 위해서 많은 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명령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는 명령어의 수만큼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는 그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매개 변수를 요구합니다. 어떤 함수는 불리언을, 어떤 함수는 숫자를, 어떤 함수는 문자를, 어떤 함수는 숫자와 문자를 함께, 어떤 함수는 배열을. 매우 다양하지요. 함수가 요구하는 매개 변수를 적절히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형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같은 기능이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근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수명이 있고 그 함수가 요구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의 수행 결과를 반환하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어는 괄호 안의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위의 세 함수는 모두 입력 문자열을 주어진 기준 문자 앞뒤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어를 사람의 명령어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단지 함수를 사용할 때 매개 변수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바꿔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를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형태입니다. 자료형이라고 하죠. 즉, 문자형을 요구하는 매개 변수 위치에 우리가 마음대로 숫자를 넣거나 문자 배열을 넣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순서 역시 지켜줘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많은 구조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반복문, 조건문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앞서 이야기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이해를 위한 함수, 변수, 매개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